안녕하세요. 사내들입니다. 오늘은 현진건의 선화공주 첫 번째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선화공주 첫 번째 이야기 한가위 잔치. 8월 한가위 축시의 기운 달은 그 의젓하고 밝은 얼굴을 안압지 물속에 뉘엿뉘엿 잠그었다. 어지럽게 반공에 떠돌던 삼죽, 사면, 박판, 대고가 어우러진 줄풍류 소리도 쓰러지고 구슬처럼 물 얼굴을 스쳐가던 청아하고도 구슬픈 회소곡도 끊인 지 오래다. 임해전 밤 잔치도 거의 끝이 난 모양이었다. 육부의 처녀를 모아 두 패로 갈라놓고 7월 보름부터 8월 한가위까지 둘의 삶을 삼아 승부를 다툰 끝에 지는 편이 진수성찬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한턱을 내고 집안이 가난한 탓으로 음식을 준비 못해내는 처녀는 그 벌로 회소곡을 불러 일자의 흥을 돋던 옛 풍속도 오늘날 와서는 길쌈의 승부도 승부려니와 길쌈 끝난 한가위 달 밝은 밤은 위로 왕과 왕비를 모시고 왕자며 공주며 첫째 뼈, 둘째 뼈의 귀인과 벼슬아치와 향단을 대표하는 부로와 육부의 처녀가 한자리에 모여 크나큰 잔치가 벌어지는 명절이 되고 말았다. 한순간 질탕한 잔치가 끝나려는 괴괴한 정막이 일대를 싸고 돈다. 연잎에 나리는 이슬방울이 제법 사르륵 사르륵 소리를 낸다. 수멀거리는 물속에 축 늘어진 갈대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 보이었다. 문득 잠기 밝은 물새떼가 깜짝 놀란 듯 푸드득 날아오른다. 그 윤나는 날에는 마치 서리발을 맞은 듯 달빛에 번뜩인다. 아니나 다를까 뒤미쳐 우등우등하는 발자취와 왁자지껄하는 사람 소리, 흐르렁거리는 말의 호통과 소의 울음이 고요하던 공기를 뒤흔든다. 공문 밖에 등대했던 구종들이 상전 행차의 전가를 듣고 벼랑간 그 차비에 법석을 하는 까닭이었다. 감격하고 즐겁고 흥겨운 이 밤의 놀이것만 닭이 두 해째 울었으니 아니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새 임해전 길고 넓은 복도와 뜰엔 사람의 사태다. 활짝 열어제친 공문으로 그들은 물결처럼 굽이쳐 흐른다. 그나마 늙은 세상의 걸음걸이도 약간 지척거린다. 어떤 귀인은 황금 올린 복두가 뒤로 벌렁 제껴졌다. 느슨하게 뛴 배곡띠가 하마하마 끌어질 듯. 귀부인들의 택갈 있는 발길은 의젓하고 얌전하였지만은 이 붐비는 통에도 분진 같은 손을 들어 대모 봉채와 구슬 뒷꽂이를 연신 만져보고 또 만져보는 것은 향락의 회오리 바람에 제 소중한 물건이 날아가지나 않았나 새삼스럽게 의심이 나고 또 나는 탓이리라. 금실 은실로 공작 꼬리를 수놓은 소매자락이 풍정 있게 벌어지려다가 말고 살짝 얼굴을 붉히는 부인은 아마도 무심코 멋떨어진 무척의 흉내를 내보다가 제 출물에 모안해하는 것이리라. 처녀들의 한 패는 어깨 동무를 하고 춤추는 듯한 발길을 흥청흥청 군호나 맞춘 것처럼 떼어놓으며 웃고 짓거리며 지나간다. 그들의 뺨은
농익은 열시와 같이 터질 듯이 붓다. 공문 밖은 탈것과 등불의 바다다. 찢어지도록 밝은 달 아래 홍사초롱, 청사초롱은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반짝거린다. 자단 향목과 심향목으로 만든 호화로운 가마채가 떴다. 자줏빛, 붉은빛, 남빛 휘장이 펄렁거린다. 혼란한 비단실들이 흔들린다. 주렁주렁 달린 은갈고리, 옥갈고리가 쨍그렁거린다. 가슴거리를 비단으로 치장한 황소가 뚜벅뚜벅 둔한 걸음을 옮기면 수레바퀴는 덜덜 가볍게 구른다. 은등자, 구리등자가 번쩍번쩍 달빛을 차면 말들은 호기 좋게 뛰닫는다. 한동안 서라벌의 거리와 한길과 골목은 선선한 새벽바람에 금세로 지나간 황홀한 꿈자락을 더듬으며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는 굽과 바퀴와 발자취로 어지러웠다. 한참 분잡하던 국문 앞도 사람의 그림자가 거의 드물어졌을 무렵 맨 나중으로 짓거리며 떠들며 휘젓고 휩쓸고 나오는 젊은이 한 축이 있었다. 의복 차림차림으로 보아 나이보단 벼슬 계제는 매우 높은 듯 아마 참뼈, 진골이나 육두품의 귀공자들이리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구종들은 제 상전이 나타나는 것을 잽싸게 알아보자 제각기 혹은 수레 혹은 말들을 끌고 몰아 제 주인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중 두셋은 곤죽이 다 된 몸을 제 수레에 실었으나 남은 축은 그래도 여흥이 미진한 듯 또는 친구를 참아 놓기 싫은 듯 머뭇거린다. 예, 여봐라. 난 수레 타기 싫다. 천천히 걸어갈 테니 너 먼저 가려무나. 응? 알아들었니? 응? 그중 몸피 호리호리한 한 사람이 제 집 구종에게 이렇게 호령하고 손까지 내저어 보이었다. 어이, 좋아, 좋아. 수품 파진참 말이 좋아. 자, 우리도 모두 걸어들 가세나. 이 좋은 밤에 집에 일찍 돌아가면 뭘 한단 말인가? 일행 중에 가장 의젓해 보이는 한 사람이 대번에 파진찬 수품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그거 참 좋은 말일세.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고 달도 이렇게 밝고 파진찬 칠부 자네도 그런 운치가 있을 줄은 뜻밖일세. 허허. 여럿의 웃음소리는 더욱 흥겨로웠다. 왜 나를 벽창으로 알았던가? 여느 때에는 너무 점잖을 빼니 말이지. 점잖은 사람일수록 운치를 더 아는 법이여. 허허. 그들은 말과 수레와 구종들을 돌려보낸 뒤에 윤나는 자피화로 달 그림자를 밟으며 느렁느렁 비척비척 발길을 옮기었다. 생명의 찬 이슬이 소매자락에 축축히 나렸지만 그들은 치운 줄도 몰랐다. 가뭄과 환락과 도취의 도가니 속에서 빠져나온 그들은 아직도 뭔가 마음이 화끈화끈 달았던 것이다. 멋깔진 노랫가락이 귓가에서 잉잉 운다. 어사주의 달고도 준한 맛이 따끈따끈하게 목구멍을 넘는다. 더구나 찬란한 꽃밭을 이룬
부인네와 처녀들의 자리에서 풍기던 물씬한 향기는 좀처럼 코에서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달가에 하르르하게 흐르는 한 조각 구름도 너울거리는 춤소매인 양 하였다. 어이, 성대여, 성대. 칠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감격에 넘쳐 중얼거렸다. 자네 그 무슨 소린가? 지금 새삼스레 성대다 마다. 일행 중에 가장 나이 낮고 가장 술이 많이 취한 듯한 대아찬 놀문이 쓰러지듯이 칠부의 어깨를 딱 짚으며 꼬부라진 혀끝을 간신히 돌린다. 원 이 사람 누군 뭐라고 했나? 성대랬지. 놀문이 어깨를 짚는 바람에 하마하다면 넘어질 뻔한 칠부가 겨우 몸을 가누고 뒤받는다.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럼 그만이지. 아니 그만이고 말고 가네. 금상 상감마마 같으신 어른이 전대에 또 계셨더냐 말이야. 놀문에 취한 말투는 언제든지 시비쪼다. 어이 이 사람 아무리 치중이 귀로 무엄하게 그 무슨 객적은 소린고 상감마마의 키가 크네 작네. 그래 자네 눈에는 그 크신 키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 그 키가 예삿키란 말인가? 놀문은 버럭버럭 대어든다. 누가 키야 크지 않다고야 하나배. 지망이 그런 소리를 않는 게라는 게지. 이를테면 자네가 누굴 훈계를 합시는 모양일세 그려. 아스시게 아서. 자네 훈계 들을 사람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네. 하고 놀문은 칠부의 어깨에 짚었던 손을 떼어 한 걸음 주춤 물러서다가 참 크신 키야. 아마도 10만은 넘으실걸? 감탄을 마지 않는다. 크시고 말고 나는 일어섰을 적마다 그 드높은 전각의 투녀가 어두에 닿을까 싶어서 황송 쩍었어. 키만 크신가 그 몸피는. 무엄한 말이지만 육체의 주위를 재어본다면 한아름이 넘으실 거야. 여럿은 놀문에 끄집어낸 화두로 돌아갔다. 하늘이 내신 어른은 다르거든. 그러기에 성골이 아니신가. 지금 띄고 계시는 옥대만 해도 예삿 사람은 쳐들지도 못할 거야. 오 참, 그 하늘에서 나르신 옥대 말이지. 정말 하늘에서 나렸을까? 그럼 뭘? 내 눈으로 본걸? 정말 보았단 말인가? 보고 말고. 그날은 일기가 약간 흐리었어.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겹겹이 쌓였는데 벼랑간 오색 무지개가 하늘 한복판으로부터 바로 궁 앞들에 박혔겠지? 그러더니만 어느 결엔지 칠보 화관을 쓰고 이상 야릇한 붉은 학창이를 떨트린 천사가 날려와서 외여 가로되 상황의 명을 받들어 옥대를 왕께 전하노니 받들지어다. 상관께서는 곧 뜰에 나르시어 무릎을 꿇고 그 옥대를 받으셨는데 그 옥대가 상감의 두 손 위에 놓여지자마자
오색 무지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천사도 온 곳 간 곳이 없대 그려. 얼핏 하늘을 우러러 보니 산더미 같은 구름 한가운데가 더 갈라지며 금세로 연연한 붉은 빛이 도는데 현연히 천사의 옷자락이 벌렁하고 보이는 것 같대. 여러 사람의 개에 풀린 눈초리는 옥대를 가져온 천사를 보았다는 동관의 입술 위에 모이었다. 그 동관의 눈은 감격에 번쩍이고 잠깐 말을 끄는 입은 엄숙하게 닫혀졌다. 그 태도에 어느 모를 뜯어보아도 털끝만한 어설픈 구석이 없었다. 더더군다나 거짓이 숨겨진 자체가 있을 리 없었다. 갸륵한 일이여. 수품이 감탄하였다. 하늘이 내신 어른은 암만 해도 다르시거든. 그날 꼭 천사가 날아올 줄 아셨던 모양이지. 그렇고 말고 그날따라 대내에는 아침결부터 황토를 펴라 하시고 정갈하게 소재까지 시켜 놓으셨다니 상관께서는 미리 무슨 짐작이라도 하셨던 것 아닌가 배. 옥대 내린 광경을 목도한 동관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옥대의 기럭지가 어떻게 길었던지 얼른 보기에 우리 발로는 10발이 넘을 거란 말이야. 세상에도 진기한 옥으로 아로새렸고 황금으로 꾸몄으니 여간 인력 가지고야 만들어내려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더구나 띠 돈을 새겼단 것만 해봐도 60하고도 2개란 말이여. 천상천하에 이런 보물은 쉽지가 않을 것 아닌가. 더구나 이상한 것은 이 육중하고 혼란한 옥대를 상관께서 띄시고 보니 쩍 말없이 들어맞는단 말이거든. 참 이상한 일이야.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허리에 쩍 말없이 맞게까지 하였으니 그야 하늘에서 내리신 게니 아니 맞을리야 마무한 일이지. 어쨌든 이 옥대 이야기로 신이야 넋이야 떠들어대었다. 옥대도 옥대지만은 상간마마의 신용이 전륜하신 것은 정말 놀랄 일이거든. 이번에는 칠부가 또 화제를 돌렸다. 사냥을 하실 때 한번 오금을 높게 지르시면 달아나던 산도야지가 제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올 곳 갈 곳을 모르는 것은 우리도 여러 번 배웠거니와 천주사를 처음 이룩하시고 거기 거동을 하셨을 때 돌사다리를 올라가시니 그 우람스럽고 육중한 돌사다리가 마치 썩은 나뭇가지와 같이 지끈하고 부러지지를 않았겠나. 옳지, 참 그런 일이 있었지. 상관께서는 한번 밟아 분질러 놓으셨지만 여간 인력을 가지고는 분질러진 그 돌멩이를 움직일 수도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게 이 서라벌 서울 5개 움직이지 않는 돌 오불동석 아닌가. 칠부가 수품의 말을 받았다. 위로 그런 성주를 매셨으니 올 내년 안으로 고구려 백제를 때려 부시어 사만을 통일할 날도 멀지는 않을 걸세. 눌문이 팔을 뽐내었다. 그런데 걱정은 꼭 한 가지가 있지. 칠부가 정중하게 말을 끄집어내었다.
무슨 한 가지 걱정이란 말인가? 여럿은 고이적다는 듯이 칠부를 쳐다보았다. 상감의 보령이 벌써 40이 넘으셨는데 아직 아드님이 없지 않으신가? 아드님을 아직 못 두신 것은 걱정이라면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출중한 공주가 3분이나 계시질 않나. 여러 사람의 지향 없는 발길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주사 문 앞까지 다다랐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다시 안압지 못가로 가세 그려? 그 못뚝 비단길 같은 잔디 위에나 앉아 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세 그려? 수품은 마치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기나 하는 듯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여럿의 운에 따라 옮기다가 마침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수품과 파진참 말이 그럴듯하이 어째 임회전이 멀어갈수록 마음이 허전허전해지는 듯하네. 안압지로 다시 올라가세. 눌문이 대번에 수품의 말에 찬성하였다. 그래 그래 그 말이 좋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가 흥을 떨던 자리가 멀어가는 것이 따는 휘젓도 하거든. 여럿은 안압지 못가에 다시 허청거리는 발길을 멈추었다. 이슬날인 풀밭에 앉고 쓰러지고 누운 채 다시금 아까 이야기의 뒤끝을 찾는다.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두었던가? 옳지. 상관께서는 아드님을 두시지는 못했으나 달도 같고 꽃도 같은 공주 3분을 두셨다고 그랬겄다. 암만 해도 맞다님 덕망공주께서 임금은 으뜸이시지 하고 수품은 여럿의 동의나 구하는 듯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야 다 이를 말인가. 어질고 착하시고 또 총명이 제일 하시다고 들었으니 설령 태자가 아니나시는 한이 있더라도 맏공주님께서 의당당히 나라 뒤를 이으실 것 아닌가. 칠부는 수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덕만공주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키도 부왕을 닮으시어서 훤출하시고 그 얼굴도 마치 오늘 밤 은달 모양으로 맑고 밝으시고 덕성스러우시고 치마를 두르셨기에 여자시지 어느 남자고 그 어른을 따르실 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워낙 천품이 뛰어나시거든. 당나라에서 목다나 꽃씨를 보내고 만발한 그 꽃을 그린 그림을 보냈을 적에 덕만공주께서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꽃이 화려하고 탐스럽기는 하나 필경 향기가 없으리라고 하셨다지. 상관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어째 내가 그 꽃에 향기가 없을 줄 아느냐 물으심에 공주의 대답이 절창이거든. 꽃만 그려놓고 나비를 그리지 않은 것을 보면 정녕 향기 없는 꽃인 줄로 아옵니다. 아뢰었단 말이지. 그 후 그 꽃씨를 심어 꽃이 핀 뒤에 보니 과연 향기가 없더란 말이여. 이 조그만한 일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째 범상한 어른이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성인의 바탕이시거든. 칠부의 입에는 침이 없었다. 그는 그러하시지만
너무 덕성스러우시지. 놀무는 의미 있게 하늘을 쳐다본다. 너무 덕성스럽단 말이 웬 말인가? 칠부가 시비나 차릴 듯이 되어든다. 아기자기한 여자다운 맛이 적단 말일세. 예삿 어른이 아니고 성인이란 말일세. 그러기에 성골이시지. 그래, 성골이시지. 그러면 둘째 공주는 어떠신고? 달만공주, 곧 달애기씨 말이지. 따지기는 왜 이렇게 따져? 뻔한 노릇을. 글쎄 어떻다고 할까? 달같이 환하시기야 하지만 너무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어. 키가 너무 크시단 말이지. 허허허. 여럿의 웃음소리는 달빛을 따라 흩어졌다. 워낙 잘나신 큰 공주와 아름다우신 셋째 공주 틈에 끼었으니 그러하지. 둘째 공주님도 따로만 떼어놓고 보면 여느 인물에 대할 수야 있나. 그야 물론이지. 그러면 셋째 따님 선화공주, 곧 꽃애기씨는 어떠신가? 꽃애기씨? 여럿의 입술은 너무 귀여운 듯, 너무 아까운 듯, 너무 안타까운 듯 일제히 속살거리였다. 꽃애기씨의 인물이야 어떻다 할까? 저 달의 피기자니 너무 곱고 부드럽고 수품은 막 구름자락에서 뛰쳐나온 쨍쨍한 달을 쳐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꽃의 견주자니 너무도 깨끗하고 맑고 놀문도 가볍게 탄식하였다. 버들 잎새보단 더 가늘고 진한 눈썹 밑에 번쩍이는 두 눈은 가을 고소와 같다 할까? 그 오목한 코끝은 계곡으로 깎았다면 되려 쌀쌀스럽게 들리겠지. 그 도톰한 뒷뺨은 어쩌면 그렇게도 연연할까. 언제든지 방긋방긋 웃음이 떠도는 듯한 그 두 입술은 크도 작도 않으시나마 설멍한 편인 그 알맞은 키는 훨씬 펴진 목고개, 마치 흰 기름이 엉긴 듯한 그 고운 살결은 손만 대면 손바닥 밑에서 그대로 녹아내릴 것만 같아. 놀무는 감격에 겨운 눈을 껌벅껌벅하며 마치 잠꼬대 하듯 중얼거렸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품은 벼랑간에 숨길이라도 막힌 듯이 시근벌떡거리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결인지 그의 손에는 서리 같은 환도를 빼어 들었다. 이런 무엄한 놈! 괴거품을 흘리며 한마디 배앗자 다짜고짜로 놀문에게 달겨들었다. 여럿은 이 뜻하지 않은 살풍경에 우하고 일어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웬일이오? 웬일이야? 수품은 제 분을 제가 못 참는 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한다. 무엄한 놈, 멋이 어쩌고 어째? 꼬대기씨를 손에 대면 녹아나린다? 이놈, 꼬대기씨를 손에만 대었단 바라. 한 칼에 내 놈의 몸은 두 동강이가 날 줄 알아라. 수품의 호통은
뒤이어 또 떨어졌다.